손이 저리거나 아프다고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한 30대 성인이 돼서부터 중년 이후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손목 질환이고요. 진단에서 알 수 있듯이 손목에 있는 터널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짚는 이 손목과 손바닥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 해부학적 명칭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찌릿한 증상을 주소로 하는 질환입니다. 주된 증상은요, 터널이 눌리는, 신경이 눌리는 이 손목 주변부가 아픈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저린 증상을 주소로 합니다. 보통 이제 신경이 눌릴 때 생기는 통증을 방사통 또는 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통증이라기보다는 손이 저리거나 손이 찌릿한 증상을 주소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의 오해가 있는 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중년 이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질환이다 보니까 손만 아프면 그냥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이겠지라고 셀프로 진단하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경이 손목 터널에서 눌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손으로 누르는 이제 이 부위가 손목 터널이고요. 여기에는 정중신경이라고 말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이 있고요. 지금 제가 손으로 그리는 손바닥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네 번째 손가락까지만 지배를 합니다. 이 정중신경은 다섯 번째 손가락은 감당하지 않는 신경이고요. 손이 저린데 다섯 번째 손가락도 저리다라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세히 생각해보니 다섯 번째 손가락은 저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특징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경은 주로 손바닥 쪽으로 가지 손등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 전체가 저리다고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통증이 마찬가지듯이 증상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로 손목 터널이 좁아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손목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확 눌리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일을 좀 무리하게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하루 종일 손목을 쓰고 나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하루 동안 축적된 염증 물질이 발현하면서 자려고 누웠을 때 손이 타는 듯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픈 날 있고 안 아픈 날이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중에도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진단은요,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손가락이 저린지, 손바닥이 저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바닥의 위쪽으로 저린 거, 팔이나 아니면 이제 윗팔, 아랫팔이 저린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손목 관절의 어떤 다른 뼈는 괜찮은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전도라는 검사가 있는데, 근전도 검사는 어떤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신경이라는 게 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만약에 근전도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면 확진을 할 수 있지만, 초기에 심하지 않은 신경병증일 때는 근전도 검사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전도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진단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환자의 임상 증상이 되겠고,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엑스레이라든지 근전도 검사 등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무슨 거예요?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로 손목 터널을 대서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려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검사인 거는 맞는데요, 신경이 눌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신경이 눌려있지만 증상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로 보이는 소견은 사람마다 조금 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진을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신경이 얼마나 눌려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약만 먹어서 호전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의 구성으로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소염제가 있고요. 이제 절인 증상이 특징이기 때문에 절인 증상 위주일 때 먹는 가바펜틴이라고 말하는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좀 신경통 약이라고 부르는데, 소염제와 신경통 약을 포함한 약제로 구성을 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통증이 심할 때는 역시나 초음파로 터널을 보면서 이제 눌려 있는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 치료를 해서 신경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신경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또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견이 있는 치료가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사실 신경 주변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치료이고요. 하지만 신경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신경 주변에 신경을 누르는 연부 조직들의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약하게 해서 충격파 치료를 했을 때 임상 증상에 호전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를 약하게 해서 조심스럽게 시행해보는 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이 몇 가지 동작이 있고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저런 스트레칭들이 있는데요. 실제 환자분들한테 그걸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고 교육을 해도 세부적인 동작을 다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는데요. 손목 터널을 구성하는 가장 표면에 있는 게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손목을 말 그대로 손 등 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최대한 굴곡시켜주는 인대의 긴장도를 높이는 스트레칭, 그리고 반대로 손바닥 쪽으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굽혀줘서 횡수근 인대의 긴장도를 낮추는 동작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반복하면서 해주는 스트레칭 정도를 교육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는 생활 습관이 되겠는데 어떤 치료와 함께 집에서 스스로 병행해주면 좋은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